오늘은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이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주제는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명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씩 그냥 일과적으로 그랬다 말았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좀 신경이 쓰이고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우리 귓바퀴가 있죠. 그리고 웨이도라고 하는 이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막이 있어요.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이 이소골을 통해 가지고는 전정 왕후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이 달팽이관이 이제 소리를 감각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소리를 감각을 하게 되면은 뇌신경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뇌에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공간을 우리가 중이라고 부르고요. 유스타키오관에 의해서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압력을 좀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우리가 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크게 나뉘어져 있고요. 일단은 이명이라는 거는 귀가 운다는 얘기예요. 귀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소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소리예요. 청각 자극이 없이도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일상생활에 이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그러면은 이명증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상인들도요 아주 조용한 공간에 놔두게 되면 95%는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 뭔가 삐 하는 소리들을 다 들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성인의 한 30% 정도가 그 소리 때문에 약간은 좀 신경을 쓰고요. 한 6에서 8% 정도는 가만히 있으면 귀에서 소리가 나가지고는 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이렇게 수면에 좀 방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전체 한 0.5%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좀 심한 지장을 초래를 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명을 크게 세 가지로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타각적인 이명이에요. 실제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가령 귀 주변의 혈관이 이렇게 박동을 하거나 아니면 근육이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거나 하면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럴 때는 뭐가 탁, 탁, 탁 하는 소리를 듣거나 하면 찰칵, 찰칵, 찰칵 이런 종류의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을 시키면은 소리가 좀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이제 이명증이라고 하는 건 자각적인 이명을 얘기를 해요. 정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요. 청력 소실을 좀 동반을 하기도 합니다. 난청을 좀 같이 동반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소리는 상당히 다양해요. 기계음처럼 삐 하는 소리가 나거나 바람처럼 윙 하는 소리가 나거나 뭐 파도 소리, 매미 소리, 뭐 기차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환청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신질환의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조현병, 정신분열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환에서 나타나는데 이때는 그냥 어떤 단순한 그런 잡음 같은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말소리라든지 아니면 노래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듣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두 가지하고는 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게 되죠. 자, 이명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대충 적다가 이제 그 중에서 좀 빈도가 높은 것만 제가 따로 옮겨 적어봤는데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큰 소음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비지가 있거나 난청이 생기거나 메니에르가 생기거나 뭐 청신정 초종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갑상선장이나 고지혈증이나 비타민 B12 결핍이나 철결핍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어떤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머리를 한 대 꽉 얻어맞고 나서 손상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외에는 약물 중독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계통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항생제나 항암제나 이뇨제나 퀴닌, 류마티스 약으로 쓰이는 퀴놀론 계통의 약들도 그렇고 항우울제들이나 이런 약들에 의해서도 그렇죠. 그 외에도 뭐 긴장성 근염이라든지 맥관염이라든지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비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턱관절 장애라든지 경추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이명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생기면은 정말 치료가 안 된다고들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또 뚜렷한 원인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를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용 환자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병력 청취를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런 게 생겼는지, 어떤 종류의 소리를 듣게 되는지, 어떨 때 그게 좀 더 심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좀 더 덜해지는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게 좀 악화되거나 좀 소실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병력 청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막에 이상이 없는지 고막을 한번 들여다보게 될 거고요. 청력에는 이상이 없는지 청력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검사를 하더라도 뚜렷한 원인 질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원인 질환이 찾아진다 그러면은 그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제 이런 이명수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나 진정제 같은 거를 투약을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은행잎에서 추출한 뭐 타나민이나 기내신 같은 약물들이 좀 말초의 혈관 흐름을 개선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약이 좀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철결성 빈혈이라든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약을 투약을 하게 되겠죠. 기타는 이제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한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수술요법을 하기도 하고요. 이명사팩이라는 거는 더 큰 소리를 듣게 하면서 소리가 날 때마다 다른 소리에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소리가 아까 정상 성인도 아주 조용한 방에 있으면 95%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소리에 너무나 이제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 말소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제 말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저 밖에 차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윙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건 안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 말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에어컨이 윙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요, 제 말소리보다도 이 윙하는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인형이라는 건 좀 그래요. 귀에서 늘 들리는 소리지만 내가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모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리하고 다르게 그 소리를 훨씬 더 크게 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제 재훈련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심리 상담요법에 해당이 되죠. 회피요법을 쓴다든지 그런 치료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귀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신경을 많이 쓰거나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더 심해지게 되고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담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큰 소음에 노출이 되는 환경을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카페인 종류들, 코코아나 커피나 아니면 탄산음료 같은 걸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땅콩이나 몇 가지 과일 종류들이 좀 악화를 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생선류나 조개류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얘기해드린 약물의 부작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혹시 먹고 있는 약 중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약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 좀 살펴가지고는 약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한약에서는 이명 환자들을 몇 가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게 심화형하고 담화형이에요. 심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노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의 재생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청력자도 나타나고 건망증이나 밤에 자꾸 소변 마려워서 이제 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담화입니다. 담화라는 거는 요새 얘기하는 스트레스하고 많이 가까워요. 한 번씩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열감이 올라가고요. 좀 성격도 까칠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는 뭐 기화형도 있습니다. 많이 피로하고 우울하고 이런 타입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화형도 있습니다. 괜히 불안하고 뭔가 좀 걱정스럽고 두근거리고 예민한 그런 타입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각 변증에 맞춰가지고는 약을 쓰게 되면 그런 기저적인 환경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소소한 문제들도 또 같이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은 가장 주되게는 이제 약침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양약침이라든지 주겸약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귀 주변에다가 이제 놔주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미세한 순환장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순환장애를 지금 직접적으로 개선을 해줄 수가 있고요. 한약을 써서 그런 기저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귀하고 좀 많이 연관이 있는 관절이 턱관절이에요. 그리고 상부경추입니다. 1번 경추하고 후두골 사이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1번 경추하고 후두골 사이가 좀 이렇게 좁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베개를 가지고 그 사이를 좀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교정 치료를 해서 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혈류장애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문제도 극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은 좀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자, 불행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려봐도 불행하고 싶다는 분 한 번도 아직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 행복하고 싶은 분 잠깐 손 들어볼까요? 네, 거의 대부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행복하고 싶으면 우리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행복해질까요? 불행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행복해질까요? 너무 당연하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콩을 심어야지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꾸로 하는 분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봐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행복에 집중을 하면 돼요.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어떻게 하면은 보다 좀 감사한지, 어떤 게 내가 더 만족스러운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은 점점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불행하지 않아야지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지금 내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지만 집중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뭘 자꾸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불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행복을 생각할까요? 불행을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당장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불행한지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요,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려면은 그냥 그대로 행복한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싶잖아요. 근데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아프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파도 우리 건강할 수 있습니다. 좀 소리가 들리더라도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내가 운동을 좀 더 해볼까? 아니면 음식을 좀 더 신경을 써볼까? 내가 좀 생활에 무절제한 거를 좀 절제를 잘 해볼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지에 집중하는 분들은요, 지금보다 점점 생활이 건강해져 갑니다. 근데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이명인 분들은 좀 더 그렇습니다. 이 소리가 자꾸 들으니까 이 소리가 안 나야 될 텐데, 이 소리가 안 나야 될 텐데, 이 소리 좀 제발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할 때마다 어디에 집중을 하게 돼요? 소리. 자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돼요. 어떻게 안 들릴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소리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관심을 두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 자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물에 관심을 두면은요, 날마다 이렇게 식물을 한 번씩 들여다볼 거고, 조금이라도 시들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물도 줘볼 거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달 정도 식물에 관심을 못 기울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다 시들어 버렸겠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요, 내가 관심을 주는 만큼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아지에 관심을 기울여 강아지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거고요. 내 남편에 관심을 기울이면은 내 남편하고 나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은요, 걱정도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온통 걱정할 거리밖에 없어요. 소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소리요. 제발 관심을 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요, 좀 더 즐거운 생활, 좀 더 만족스러운 생활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소리들이 다 사라져 있고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작은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